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IBK 시스템의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근데 마지막 세션에서 어떠세요? 좀 피곤하시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소개 자료에는 아마 IBK 시스템의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아마 소개 자료에는 나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IBK 시스템 플랫폼 구축 전략이에요. 근데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축 전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면 그걸 통해서 충분히 비즈니스 전략이 어떤 건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BK 시스템 플랫폼 구축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BK 시스템은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핀테크 시대에 고려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파이투 플랫폼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그걸 만들 때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분석 플랫폼,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한 전략들이 어떻게 실제 사례로 녹아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끝으로 그 플랫폼 위에 구축된 아이프렌즈팹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소개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자, IBK 시스템은 하면서 지금 회사 소개인데요. 이게 BCG 매트릭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매트릭스인데요.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거 Q는 퀘스천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타 사업, 이게 그 유명한 캐시카우, 그 다음에 개 사업을 말하는데요. 먼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퀘스천 마크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Y축을 보시면 이제 시장 성장률이 높은 곳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퀘스천 마크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노력해서 높여가면은 여기 스타 사업이 됩니다. 근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그 성장 곡선이 있거든요. 계속 성장하지는 못하고 점점 이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성장률이 낮아진다라면 이거는 추가적인 신규 진입자가 없겠죠. 시장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캐시카우, 현금 접수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IBK 시스템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캐시카우 영역에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라는 의미인데요. 대내 SI, 대외 SM도 잘 되고는 있지만 그 대기업 참여 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점유율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 연 매출이 한 1,400억 정도 되는 되게 건실한 회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S 성장 곡선의 정점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S 곡선을 만들지 않으면은 저희 회사는 여기서 이제 점점 하향 추세를 걸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S 곡선을 만들 새로운 사업을 발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한 고려 사항으로 첫 번째 투스피드 IT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제가 이제 디지털 마케팅 서밋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Z세대의 마케터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디지털 장비나 기기에 되게 익숙한 세대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95년생부터 이제 그 밑에까지를 나타나는데요. 그들의 특징은 이제 모바일 기기나 디지털에 너무나 친숙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업에 경제 생활을 하는 세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킨지에서는 2015년도에 그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같은 고객들은 점점점 그 모바일에 친숙하고 디지털에 대한 니즈가 되게 강한 고객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디지털 가속화를 위해서 투 스피드 IT를 해야 된다고 맥킨지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정계, 정보계, 카드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빠른 IT를 할 수가 없고 안정성을 위주로 한 슬로우 스피드 IT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모바일 채널 등 고객 접점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같은 발빠른 걔네들의 수시로 변하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패스트 스피드 IT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변화의 방향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채널과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채널은 잘 아시죠?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과 같은 그 기업들이 이제 채널, 고객이 들어오는 접점을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채널과 플랫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채널은 자신의 고객이 니즈가 있을 때 접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신용카드가 필요한데 나 다음 달에 해외 나갈 건데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한데 이런 니즈가 있을 때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보험이 필요해. 이럴 때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니즈가 없으면 절대 안 들어요. 인터넷 뱅킹 보통 접속해서 자금 이체가 하시는 게 대부분이죠. 자금 이체하고 나서 뭐가 있는지 둘러보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은 자신의 이제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왔을 때마다 많은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라고 마케팅을 해야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점,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데 고객 한 명을 추가하는 데 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반면에 플랫폼은 그냥 고객들이 플랫폼에서 놀다 보니까 게임도 되네? 이런 쇼핑도 되네? 이런 신용카드가 있었네? 즉 숨겨진 니즈를 플랫폼에서는 찾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다가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카드? 나 다음 달에 해외 나가는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니즈를 찾아나갈 수 있는 구조죠. 그리고 또 플랫폼에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점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사용자가 많아지면 또 기업들이 사용자가 많으니까 좀 더 많은 또 서비스를 추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그 효용이 증가하는 것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의 경우는 이제 고객 한 명이 추가되는 한계 비용이 체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플러스라고 한 이유는 이제 아직까지는 플랫폼으로 확 전환은 못하고 같이 동시에 유지해야 된다는 걸 나타내고요. 채널에서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요새 되게 핫한 용어인데요.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서비스 업체나 제조업체들이 자신의 이제 고유의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IT를 이용해서 플랫폼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에서 요즘 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죠? 센서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그걸 클라우드에 올려서 다양하게 정비회사나 보험회사나 자동차 보험회사나 그런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그런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저희도 채널에서 플랫폼으로 디지털 포메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고객 접점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을 하였습니다. 저희 RBK 시스템 플랫폼 사업팀은 이 고객 접점 플랫폼에 이제 포지셔닝을 했고요. 고객 접점에서 고객에게 이제 새로운 경험을 패스트 스피드 IT로 제공하는 게 저희의 포지션이고,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자신의 상품을 이 접점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에게 소개가 가능하고요. 또 저희와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제휴 상품도 고객에게 소개가 가능합니다.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 사이디드 마켓이라고 하는 양면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고객이 있으면은 기업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네트워크 효과 때 말씀드렸지만 고객들이 많아야 또 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것이고 기업들이 많아야 또 고객들이 참여해서 또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딜레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 고객이 많아야 기업 고객이 많아질까요? 기업 고객이 많아야 개인 고객이 많아질까요? 그런 플랫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양면 시장, 멀티사이디드 마켓에서 어떤 고객에게 보조금, 즉 인센티브를 줘서 그 고객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 다른 사이드의 고객을 유치하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플랫폼. 지금 은행 및 기업들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플랫폼이 뭘까요? 여기 보시면 뭐 무슨 검색, 광고, 공유경제, 뭐 오픈 API 저거는 기능 아닌가요? 기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죠. 그럼 프로그램이 플랫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픈 API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은 오픈 API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만든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이 오픈 API 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해서 우리가 제품을 팔자라고 하면은 그것은 솔루션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우리가 만든 기능을 가지고 SI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라면 그럼 SI 사업이 되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오픈 API 이 소스 코드에다가 저희가 너는 플랫폼이야 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거는 서비스화가 돼서 이 양면 시장 두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게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즉 플랫폼은 어떤 개념이고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이렇게 신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산출물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은 빠른 이렇게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제 야 그거 패키지로 해서 내다 팔자, 뭐 하자, 이런 그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플랫폼 사업을 하시려면은 그거를 다 견뎌내셔야 됩니다. 김춘수의 시 꽃이라고 아시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단지 하나의 소스 코드였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플랫폼이 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플랫폼이라는 것을 잘 정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중간에 막 흔들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비유를 한번 들어봤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플랫폼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 부분을 또 잘 보셔야 되는데요. 플랫폼을 만들려면은 어떤 요소로 IBK 시스템은 저런 요소를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켓으로 추상화를 해보았습니다. 요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쏴가지고 조금 로켓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기의 저항을 모두 받아내는 모바일 서비스는 고객의 접점에서 고객의 니즈를 모두 받아내는 것으로 이제 추상화를 해보았고요. 양쪽 날개는 오픈 API 플랫폼과 쇼핑 플랫폼이 있습니다. 기업 고객들한테는 적절한 정보를 오픈해서 참여를 유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기업들이 오겠죠. 그래서 양쪽 날개는 이 플랫폼의 방향,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연료는 그 분석 플랫폼으로 추상화를 해보았습니다. 이 로켓가 이제 꾸준히 지속적으로 날아가려면은 모바일 서비스와 오픈 플랫폼, 쇼핑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분석 모형으로 만들어서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 연료통으로 추상을 해보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향후 저희 회사에 저기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분석 모형들이 저희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체를 AWS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
이 로켓을 쏴 올리는 기능인데요. 만약에 아마존 AWS가 없었더라면 저희가 이거를 띄워 올리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추진체로 추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플랫폼 위에서 이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아이프렌즈펫이라는 반려동물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남도 여행 정보 및 선불 카드나 그런 그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남도 패스, 그 다음에 피코 2000은 파인에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플랫폼을 어떤 전략으로 만들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용 주도 전략이고요. 비용 주도는 아시겠지만 비용을 최대한 적게 써야 된다. 두 번째 전략은 기술 내자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 기술을 원천되는 기술력을 저희가 보유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만 쓰고. 그런 차원에서 기술 내자 전략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확장할 때도 기술 내자 전략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협업입니다. 협업을 통하면은 이제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단축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참여했던 업체들이 이 사업을 막 홍보대사가 돼서 홍보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여기 이제 AWS인데 이걸 이제 클라우드로 바꾸시면은 이 전략을 일반화해서 아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대고객 서비스에 대한 그 규모를 처음에는 신사업 단계에서는 그 추정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과 잦은 실패를 통해서 안정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네 번째 클라우드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아마존 파트너 네트워크라고 넣어놨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 파트너십이라는 걸로 바꾸시면은 좀 더 일반화해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술 지원도 받고 마케팅도 지원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 플랫폼 사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수익 모형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꼭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파트너십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플랫폼 구축 전략 비용 주도 전략입니다. 신사업은 최대한 작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배민다움이라는 책에서 그 배민의 김봉진 대표가 말씀했던 건데요. 저도 그 책을 보고 약간 깜짝 놀랐던 게 저도 처음에는 뭐 스타트업 기업들 보면은 막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막 몇 천억씩 막 투자를 받아서 막 크게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려면은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막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모든 스타트업도 시작은 되게 작게 시작을 합니다. 작게 시작해서 작은 성공들을 계속 이렇게 이어붙여 나가야 이 사업은 크게 나중에 이제 펀딩을 크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용 주도 전략으로는 이제 오픈 소스와 AWS 두 가지를 전략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호트넉스나 엘라스틱 WS2 모두 100% 오픈 소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얘네들의 비즈니스 모형은 그 서브스크립션 계약이라고 구독 계약을 통해서 기술 지원료를 받음으로써 얘네들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는 뭐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들으셨겠죠. 뭐 비용 절감 되는 거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 내자 전략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엘라스틱 맵 리듀서라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드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는 아마존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엘라스틱 서치, API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호트넉스 HDP를 직접 저희가 받아서 EC2 인스턴스에다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도 엘라스틱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직접 했고요. 오픈 API 게이트웨이 이용하지 않고 WSO2라는 오픈 API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저희가 오픈 API 플랫폼을 구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M, SI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금융 IT 전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객사가 우리 오픈 API 플랫폼을 온프레미스로 구축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저희는 저렇게 직접 설치하고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그들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온프레미스가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구축형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구축형. 그러니까 온프레미스로 구축한다 그러면 구축형 구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없나요? 구축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아마존 API 파트너 네트워크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AWS의 전환이나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AWS에 대한 그런 기반 기술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직접 해보면은 여기 EMR이라든가 엘라스티서치, API 게이트웨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게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HTTP를 구축하면서 경험했던 건데 우리가 잘 세팅했는지 최적화가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기 마켓에 들어가서 얘를 또 이제 시험 삼아서 돌려보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이제 최적화가 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고 저희가 직접 한 거를 또 비교해 봄으로써 점점점 저희가 기술 내재화하는 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마존 대인배 아마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아마존 영업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미팅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고객사가 KT 유클라우드를 원하면 유클라우드를 대응할 것이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원하면 구글 플랫폼을 대응할 것입니다. 저희는 아마존에 그렇게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마존은 AWS는 자신감이 있을까 봤더니 역시나 너무나 많은 서비스를 잘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플랫폼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한 1년, 2년 정도 운영하는 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1년 뒤에는 저희 사업인 SM이나 SI에 그런 니즈가 있을 때 고객의 요청이나 그런 사업의 니즈가 있을 때 저희 이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통해서 빅데이터든 모바일이든 AWS 전환 등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내재 전략은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이나 이런 거나 신사업을 검토하실 때 좀 반드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업을 하게 되면은 비용도 단축되고 시간도 단축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이 저희 사업을 홍보하면서 다니게 되죠. 첫 번째로 이제 유비 파트너스와 아시아 사모펀드는 아까 말했던 그 남더패스와 그 피코 2000 회사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저희한테 이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해 주고 계시고요. 서티웨어는 이제 호트넉스 국내 총판입니다. 그래서 서티웨어에서도 저희 쪽에 교육이나 우리가 이제 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엘라스틱 아시죠? 엘라스틱 서치. 오늘 보니까 저는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메일로만 주고받았었는데 한국 지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명함을 받아놨는데요. 엘라스틱, 여기 이제 검색 엔진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SN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리스트럭처 소셜 네트워크라는 회사인데 소셜 빅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소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이제 분석 플랫폼을 점점점 고도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오픈 API 플랫폼은 WSO2고요. 쇼핑 플랫폼은 그 BICNS와 지금 현재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오픈 API 플랫폼하고 분석 플랫폼은 거의 완료가 돼서 서비스 중에 있지만 쇼핑 플랫폼은 아직은 지금 한 7월 중에 오픈을 목표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갤럭시아는 이제 PG를 담당하고 있고요. 아마존, AWS는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SM, SI 사업만 하다가 이제 대고객 서비스를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얼마나 늘어날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예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뭐냐면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모노리틱 아키텍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 업무로 치면은 뭐 회원, 승인, 정산, 연체, 가맹점 이런 업무들은 이제 하나의 한 통에 구축을 하는 거를 이제 모노리틱 아키텍처라고 부르고요. 각각의 기능별로 조그맣게 나눠서 구축한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 이러면은 소스 코드 관리도 힘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이 모노리틱 아키텍처의 단점은 스케일아웃, 고객들이 막 늘어서 스케일아웃을 해야 될 때 이 커다란 인스턴스를 막 늘려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결제일 날 회수 연체 업무가 막 바빠지는데 그 부분만 늘어나면 되는데 전체가 다 쓸데없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비용 주도 전략과도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이크로 아키텍처로 구성하게 되면은 결제일 날 그냥 회수 업무, 연체 업무만 쭉 늘어나면 돼요. 스케일아웃 됐다가 또 평상시에는 또 줄어들고. 그러니까 커다란 인스턴스가 늘어나는 것보다 조그만 인스턴스가 늘어나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되죠. 그리고 고민할 게 없는 게 소스 코드는 하나로 관리하셔도 됩니다. 포트만 나눠서 서비스로 오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AWS의 이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도입해야겠다 해서 실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너무나 쉽게 했었고 그 전에 이제 뭐 이런저런 테스트들을 많이 해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빠른 실패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실패를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자잘한 실패들을 계속해서 안정성을 높여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도입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여기 ACM이라는 것과 오로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ACM은 AWS Certificate Manager라고 해서 인증 관리하는 AWS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고요. 오로라는 MySQL과 호환이 되는 AWS에서 제공하는 DB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SL 인증서 설치 단계는 6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는 4단계에다가 게다가 무료예요. 당연히 도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로라 DB의 강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스토리지 오토 스케일링이에요. 이 부분도 아까 비용 절감, 그러니까 비용 주도 전략과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데이터 디스크를 얼마나 이렇게 프로비저닝 해놔야 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신사업하는 사람들의 고민이거든요. 근데 MySQL과 다르게 오로라는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쓴 만큼 계속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S3 자동 백업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죠. 처음에는 이 부분을 왜 강조를 드리냐면은 그 기술 내재화 전략하고 약간 상충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AWS에 대한 저희가 기술 자체까지도 내재화를 해야 AWS의 전환이나 이런 다른 SM이나 SI 사업에 그 니즈가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APN 활용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할 때 APN은 고려를 안 했었어요. 근데 아마존 측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APN 파트너는 기술 지원도 해주시고요, 마케팅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고객을 아마존에 유도해서 아마존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그 고객은 이제 사용료를 내겠죠, 아마존 측에. 그러면은 이제 일정 퍼센테이지를 저희한테
리워드를 해주시는 게 그 리셀러 프로그램이에요. APN을 도입하면은 우리 플랫폼 사업을 유지하는데 이게 뭐 초기에는 뭐 큰 사업은 안 되겠지만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중에 앞으로는 은행도 그렇고 점점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빨리 빨리 이 아마존에 대한 기술을 우리 걸로 내재화시켜서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신한데이터나 뭐 금융 IT 회사 많이 오셨죠? 여러분들도 지금 금융 도메인만큼은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들을 빨리 내재화시키는 게 아마 향후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남더패스랑 피코 2000은 저희가 자체 서비스는 아니고요. 유비 파트너스와 이제 아시아 사모펀드의 서비스인데 그거를 이제 사스 형태나 리셀러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은 저희 쪽에 비용 주도 전략과도 일치가 되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 사스 기술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AWS CRI를 이용하셔서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런 5가지 전략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이제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거를 이제 분류할 그 호트넉스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분류가 가능하고요. 그것들을 이제 아마존 레드시프트라는 그 걸출한 DW 매니지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제된 데이터를 보관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추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HDP를 직접 저희가 이용해서 기술 내재화를 이룩했다. 그리고 레드시프트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이것도 DW도 아까 그 미리 프로비저닝 해놓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 비용 주도 전략에 의해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분석 플랫폼 구축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혹시 아키텍처 계신가요? 아키텍처? 혹시 뭐 그 하드 클러스터를 직접 구현해봤다 계신가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그 네임 노드, S 네임 노드에서 마스터, 슬레이브 아니면 리소스 매니저, 그다음에 데이터 노드 이런 식으로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구축형 구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구축하고, 여기는 구축형 구축일 때 온프레미스일 때는 이제 EBS가 아니라 로컬 디스크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하드 클러스터에 세팅하는 게 이제 블록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3이라고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 3개에다가 데이터를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하나가 나가도 2개가 살아있기 때문에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하드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로컬 디스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 처리, 여기서 이제 빨리 메모리로 올리는데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분산해 놓으면은 속도적인 이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블록 리플리케이션이에요. 온프레미스로 구축했을 때, 구축형 구축으로 구축했을 때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도 하드 측에서는 미러링도 하지 말아라. 빅데이터 플랫폼은 디스크가 막 테라 단위인데 이거 미러링 하면 막 2배로 들잖아요. 미러링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 블록 리플리케이션 때문입니다. 만약 디스크가 깨져도 이거 복구가 가능하다,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 플랫폼 하드 클러스터를 이제 온프레미스로 직접 구현할 때는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하지만 클라우드에다 구축할 때는 어떤가요? 클라우드에다 구축한다, 이렇게 EBS를 연결해 놓으면 어떤 게 있죠? 로컬 디스크처럼 여기에서 메모리에 로딩하는데 로컬 디스크가 아니거든요. EBS는 논리적인 디스크지 로컬 디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해요.
복제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또 읽어드리는데도 그렇게 큰 효과를 못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S3에다가 얹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S3에다 올리면은 EBS 3개로 나누는 것보다 그냥 하나만 바라보게 되니까 블록 리플리케이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세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3는 여기 S3에 99.9999999의 내구성을 제공해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3개의 리플리케이션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만 관리를 하더라도 만약에 이 디스크가 나갈 확률은 EBS로, 그러니까 로컬 디스크로 구성했을 때 내 데이터 3개, 복제된 3개가 동시에 나갈 확률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S3로 구축하시고요. 분산 처리 효과만 노리시면 됩니다. 로컬 디스크처럼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도 네트워크를 조금 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그 클라우드 경제학에서 말하는 안 쓸 때는 그냥 꺼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구축하면은 못 꺼놔요.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2대만 써야지, 1대만 꺼놓자. 이런 거를 못 합니다. 빅데이터 우리 플랫폼 놀고 있네, 이거 다 스탑하나, 이거는 가능해요. 그리고 쓸 때 다 켜, 이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 터미네이트 시켜놓지도 못해요. 여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3개 돌리다가 10개 필요해, 10개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배치 작업 하나만 돌리니까 2개를 터미네이트 시켜놔도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을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때 온프레미스랑 이 클라우드랑 구축하는 거에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AWS 환경에서는 S3로 연결하십시오. 아마 AWS의 그 EMR 서비스도 S3로 연결되고요. 아까 AWS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호트넉스 데이터 컨트롤러도 실행을 하게 되면 S3에 연결됩니다. 그것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픈 API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사업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기업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놔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 기술 내자 전략뿐만 아니라 비용 주도 전략 때문에 오픈 소스를 이용했고 WSO2라는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구축했습니다. 그 오픈 API 플랫폼을 구축을 검토하면서 IBM API 커넥터도 검토를 했었고요. CAA 레이어 7, 그 다음에 APIG 이런 것들 다 검토를 했는데 다 유료예요. 이렇게 순수하게 100% 오픈 소스로 먼저 써보세요 라는 것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 구독료만 내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다 유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WSO2를 선택했고요. WS2나 아까 말씀드렸던 호트넉스 데이터 플랫폼이나 엘라스틱이나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오픈 소스를 이용하게 되면 할 게 많았어요. 그냥 설치 딱 하면은 제대로 작동을 안 했어요. 얘를 잘 알아야 되고 막 매뉴얼 참고해서 세팅도 바꾸고 해야 실행이 됐었는데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매뉴얼대로만 세팅해도 작동을 합니다. 그게 호트넉스 데이터 플랫폼이잖아요. 아까 제가 플랫폼이 뭐라고 그랬죠? 소스 코드인데 이름을 플랫폼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플랫폼 사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호트넉스 데이터 플랫폼에서 그 멀티 사이디드 마켓 양면 시장의 고객은 뭘까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사람,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걸 잘 분석해서 활용하는 사람 두 가지 고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것도 도움을 주고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에도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양면 시장의 고객들한테 도움을 주는 플랫폼을 만든 거죠, 호트넉스는. 그래서 무료로 일단 제공을 한 거고 이런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술 지원이나 그런 고객들의 니즈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더욱더 발전시키는데 쓰는 비즈니스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WSO2나 엘라스틱 같은 것도 저희가 수행하는 이제 플랫폼 사업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것에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블록이나 뭐 스냅스 같은 거를 이제 연계를 한다라면 뭐 아이프렌즈패 모바일 서비스에서 이렇게 실물 책 같은 것도 이제 가능할 것이다라는 거 좀 사례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 기반에 저희가 아이프렌즈패 모바일 서비스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반려동물 서비스인데 되게 생뚱맞죠. 어떻게 보면은 금융 IT 전문 회사에서 반려동물 산업의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자칭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그 NH 농협은행에서 그 금융 오픈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발표했던 거에서 이제 참여해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아직까지도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농협의 어느 부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융은 소유가 아닌 공유되어야 한다. 고객들이 금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머무는 곳에 금융이 존재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고객들이 머무는 곳을 일단 제공하고 여기에 금융을 제공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저희의 미션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 지금 현재 첫 번째 그 멀티사이드 마켓에서 고객을 위한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무료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향후에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기업들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계속 추가해 나갈 계획이고요. 끝으로 플랫폼은 AWS처럼 고객의 성공을 도와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호투넉스 데이터 플랫폼, 저희 IBK 시스템 비즈니스 플랫폼도 양면 시장의 고객들에게 그들의 니즈, 그러니까 개인 고객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드리고 기업 고객들한테는 그들의 사업의 성공을 도와주는 플랫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AWS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제 처음 플랫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요. 저희 IBK 시스템도 중소기업들을 위한 그들의 성공을 도움해 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